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안윤상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초전이 아니라 대선 그 자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스케일,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고요. 그런데 대선이라면 보여줄 전망, 이 스코프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경제위기, 뭐 생태위기,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중적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큰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있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영중님 나오셨습니다. 네,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영중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제가 아까 말씀에 이제 서울시장 얘기했는데 그 말씀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제 어떤 후보자들이 기본소득과 관련 있는 이제 공약을 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총선에 이어 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러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내거나 혹은 뭐 지난번에 우리 박영선 후보 다룰 때처럼 기본소득인 듯 아닌 듯 혹은 유사한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 내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은데 뭐 어떠십니까? 이 느낌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불과 그 몇 년 전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격세지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 총선 때부터 사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죠.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기본소득이라는 이제는 이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의제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선거뿐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도 그 꽤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거라시는 그런 전망들이 이제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을 돌이켜봐도 기본소득이라는 것 아이디어 자체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간 몽상가나 조금 뜬구름 잡는 이상주의자 취급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아니면 포퓰리즘의 이제 산물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도 또 이제 뭐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상당히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걸 입증하려고 많은 진지한 이제 토론과 연구를 해오신 이제 그런 결과가 또 지금의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또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의제로 등장했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둬야 하는가 그런 이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정치적인 의제화가 된 수준만큼 제대로 된 논의가 좀 이뤄지고 있는가 그런 한번 의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논의가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그런 것을 위한 것이니까 이제 들어가 보죠. 그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 다루면서 나머지 어, 야당 후보들은 이제 다음에 다루겠다 했고 그래서 이제 다뤄야 되는데 뭐 일단 힘센 사람부터 해볼까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 전에 요번에는 뭐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심소득제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예, 네. 그것부터 말씀을 해보시죠. 네, 일단 오세훈 후보는 안심소득제라는 걸 이번 선거에서 내세웠는데요. 이 안심소득제의 가 나온 취지 자체가 기본소득과 차별화하면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 안심소득제라는 이름을 좀 누가 지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이름을 지은 사람, 그리고 최초의 안심소득제를 제안하는 사람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애초에 안심소득제라는 걸 만들었을 때의 취지가 기본소득보다 우월한 제도다, 기본소득과 차별화한 제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제도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심소득제도 기본소득 논의의 좀 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심소득제의 내용을 보면요, 그 중위소득이라고 있잖아요. 중위소득이라는 거는 전체 소득계층의 딱 절반 위치에 그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만큼의 일부를 정부가 보충해서 이제 지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이 6천만 원이다고 한다면 그 집의 가구의 소득이 3천만 원이고 그 해의 중위소득이 6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3천만 원을 다 정부가 주는 건 아니고요. 3천만 원의 절반 정도,
1,500만 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원인 사람은 그 4천만 원의 차이니까 절반이 2천만 원을 받게 되고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안심소득세 말을 들으니까 이른바 이제 음해소득세 혹은 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말하는 것과 시 연상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과 어쨌든 관계가 있는 개념인 것 같은데 뭐 음해소득세를 먼저 설명을 해야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안심소득세가 뭐 거기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심소득제라는 제도 자체가 한 2017년도에 박희성 교수가 이제 논문과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 책인데요.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 책에서도 안심소득제를 한국형 음해소득제를 그 지향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음해소득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음이라는 표현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의미인데요. 세금이라는 거는 보통 국가가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한다면 거꾸로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소득세 쉽게 얘기하면 특정 소득계층 딱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소득세를 거두는 것이고요. 그 기준보다 미달하면 그 특정 세율만큼 돈을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본소득제도도 마찬가지지만 마이너스 소득제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기본소득제와 그 음해소득제가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유사하다는 것이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밀튼 프리드만이라고 신자유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그런 제도인데요. 근데 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안심소득제는 또 엄밀하게 따지면 음해소득제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습니다. 원래 음해소득제라고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주는 그런 방안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내재되어 있지 않고 주는 계층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그 엄밀하게 음해소득제가 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돈을 어디서 줄 것이냐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EITC라고 불리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 제도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원 방안을 보면 더더욱 음해소득제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예, 그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음해소득세 혹은 마이너스 소득세는 그 소득세를 가지고 일정 기준 이상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고 일정 기준 이하로 적게 버는 사람은 소득세를 사실상 돌려받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받는 것 자체 혹은 이제 뭐 재원 마련과 지급 이것이 어쨌든 하나로 돌아가는데 한국에서 지금 얘기된 소득제는 일정 이상의 소득세를 도대체 얼마나 내는지 어떻게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예, 뭐 일종의 반쪽짜리 음해소득세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증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 그 기본소득과의 차이는 이건 기본적으로 근로계층 그러니까 혹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도 그 그렇죠. 마이너스 소득세를 받을 수는 있는 거죠? 네, 아예 소득이 없는 사람도 중위소득의 절반만큼이 보장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최저소득 보장 그 정책이랑도 나름 이제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기본소득과 또 다른 차이라면 이건 어떤 가구당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기본소득은 이제 개별적으로 지급한다는 뭐 차이 정도는 언급하고 지나가야겠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공유부에서 비롯됐다는 뭐 예, 그런 뭐 이제 철학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다른 재원을 보류하느냐라든지 또 그 돈을 지급하는 시기가 먼저냐 뒤냐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그것도 현실의 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렇죠. 제기되고 있죠.
네, 그러면 뭐 좀 잊혀지긴 했으나 그래도 선거운동에 나서시니까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경쟁했던 나경원 후보도 사실 기본소득 얘기했어요. 그 얘기도 간단하게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그 선거 때 기본소득 논의가 좀 많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소득 논의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좀 던졌잖아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그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오해나 혼돈도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후보는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한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생계비도 없는 사람들을 이 서울형 기본소득제로 돕겠다. 라고 사실상 최저소득 보장 정책을 기본소득제로 좀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그런 오해 중에 하나는 현금으로 주는 것 자체를 기본소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 비판론자들에게 왜 이것도 기본소득이라고 그러고 저것도 기본소득이라고 그러고 뭐 다 좋은 거면 다 기본소득 붙이냐, 현금은 다 기본소득 붙이냐, 다 니네들이 뭔가 좋은 거는 다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그 좀 그렇게 뭔가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우린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비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오해는 그 기본소득을 좀 제대로 좀 주장하시는 분들에서 비롯된 그런 오해라기보다는 나경원 후보 같은 분들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생긴 오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까지 다뤘으니까 이 거대 양당 이외에 다른 후보들을 좀 다뤄볼까요? 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모든 후보들에게 그 기본소득과제와 관련된 질의를 보냈고, 그 결과가 이제 홈페이지에 또 공개가 되었었죠. 그래서 그 또 논평도 내놨고요. 또 그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이 분야뿐만 아니라 주요 사안의 정책 질의에 있어서 답변을 못 받을 때가 상당히 있는데 좀 답변해봤자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특히 뭐 성소수자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쪽 인권, 동물권 뭐 이런 문제들에서는 답변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좀 예전부터 답답하게 느꼈던 것들인데 좀 공직 후보자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서 책임 있게 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하신 분들은 총 이제 서울시장 후보 한 4명,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2명, 총 6분이 답변을 하셨고요. 6분 중에서 5분이 기본소득제를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찬성하신 후보들은 기본소득당 후보인 신지혜 후보, 그리고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 그리고 무소속 신지예 후보가 이제 동의한다고 하셨고, 또 부산시장 후보인 미래당 손상호 후보까지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산시장 후보인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기본소득보다는 복지 강화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지를 대체하지 않는 전제에서 기본소득은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덧붙인 말씀을 보면 그 특별히 다른 분들과 뭐 생각이 좀 다르다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찬성과 반대 의견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입장을 밝히는 것과 별개로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누가 냈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말씀해 주시죠. 나온 김에. 네. 일단 기본소득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소득 공약을 내셨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홈페이지에 이제 공약집에서는 연간 50만 원의 이제 그 모든 서울 시민에게 연간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재원은 총 한 5조 원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4조 8천억 원, 천만 명이니까 5조 원 예.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그 이제 지금 재산세와 취득세, 지방세의 일부인 이것의 일정 비율을 이쪽 재원으로 쓰고 또 공공자산에 기반한 그 수입들 있잖아요. 서울시가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뭐 국공유지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니면 그 재건축을 했을 때 공공기여금이라든지 공공자산과 관련된 수익들이 있는데요. 이 자산 수익으로 한 4조 원 정도, 3조 얼마를 좀 마련하겠다. 4조 원 가까이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초자치와 매칭해가지고 7대 3으로 매칭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근데 문제는 지금 재산세와 취득세는 어딘가에 쓰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쓰이고 있는 돈을 일부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왜 재산세와 취득세와 또 공공자산 수익을 일부러 하겠다라고 한 것은 기본소득의 이제 공통부에 의한 그 모두의 몫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 재원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 돈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을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은 또 다른 별개로 필요한 작업인데, 기본소득당은 이 작업을 보통 이제 토목 건축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리고 교통시설에 쓰이는 좀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서 이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뭐 한국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른바 조세권이 없으니까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이제 예산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문제는 그 증세 논의와 별개로 기존의 예산들이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뭐 이게 뭐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라는 문제에서도 논의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번에도 어쨌든 뒤로 사라지시긴 했지만 민주당과 결과적으로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그 기본소득을 뭐 기본적인 원래 자신의 정책으로 내걸고 있었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전에 뛰어들 때도 말한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분도 서울시장 그 출마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부터 이제 서울형 기본소득제를 발표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나온 내용들은 그 무주택자인 374만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무주택자에게 한정해서 주는 게 기본소득이 맞느냐, 이게 무조건성이나 보편성에 부합하느냐, 그런 이제 의문도 들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기본소득이 맞는지 여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사용처나 사용 용도 등도 제한한다는 그런 그 내용도 있습니다. 또 무주택자의 기준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만 무주택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주택 세대원들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조정훈 후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랑 무주택 세대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주택자의 세대원인 사람들은 안 들어가고요. 아, 그래서 이제 참 어렵고 복잡하네요. 근데 이거를 다 가리려면은 결국에는 자산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처음부터 무조건성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해서 이제 단계적 기본소득 방안으로 제시는 게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형 기본소득도 일종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금 더 이제 뭐 관대하게 해석을 하면 무주택자 한정으로 한 범주형 기본소득이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 중에 하나가 소득과 자산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그렇게 관대하게 봐도 이게 과연 기본소득의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는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도가 과연 기본소득이 맞느냐라는 것들도 좀 한번 제대로 좀 기준을 잡고 갈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재원 방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기존 예산들을 좀 삭감하거나 혹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재산세의 인상분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그 인상분을 여기 기본소득에만 쓰겠다.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에서 내세운 서울형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목표, 우리가 무슨 기본소득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따져봐야 할 요소잖아요. 서울형 기본소득의 그 핵심 목표는 이제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건 게 이제 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 오태영 후보하고 부산의 손상 후보도 각각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범주형이라고 말하는 것의 하나인 이제 청년 기본소득 혹은 이제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기본소득하고 이제 뭐
장년 혹은 노년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을 내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거 다음에 한번 다루죠. 범주형 기본소득이 이제 단번에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유효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기돼 왔고,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제 청년 기본소득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범주형 기본소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이제 기본소득이냐,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 실현되는데 뭐 도움이 되는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브리핑이니까 또 하나 또 다룰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네요.